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영상은 2020년 2월 25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패시브 투자가 유리한 부분하고 이게 유리한 부분과 이제 불리한 부분, 액티브 투자가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는 간접 투자로 패시브 투자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일단 패시브 투자가 뭐냐. 자,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의 등락에 따라 세계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 이건 뭔 말이냐면 지수를 사는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균. 자, 뭐가 올라갈지 몰라. 그러니까 평균,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야.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좋은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보다 이렇게 이제 펀드로 운영을 하면 이제 상장지수 펀드는 이제 ETF가 있을 것이고요. 인덱스 펀드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국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평균 수익률은, 자, 목표 수익률을 얼마 정도 잡으면 되냐면 한 6%에서 한 8% 정도 나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0년, 200년 이렇게 해놓으면 한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익률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250만원 이상 되면은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있을 때 해칭이 될 수 있는 자산, 특히 미국 증시라든가 요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패시브 투자를 이용을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해지를 좀 보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일본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밸류를 놓고 보면 미국이 지금 더 비싸니까, 성장률은 미국이 훨씬 좋은데 미국이 지금은 증시가 굉장히 비싸니까 저 같으면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딱 보면, 과거에 보면 최근에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있을 때, 자, S&P 500이 한 5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다 투자하면 손실률이 훨씬 적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마이너스 10%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갖고 있고 미국 증시를 갖고 있었으면 미국 증시가 주식은 더 빠졌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한 50%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자, 지수는 50%가 빠졌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채권을 섞어주면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버블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싸다 생각을 할 때는 미국 채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채권 투자를 섞어주는 게 유리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칭용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하면 이제 한국 원화에 대한 환율에 따라서 작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걸 해칭하기 위한 투자를 볼 때 보통 이제 패시브 투자를 공략하는 게 좋다. 그 부분은 이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는 게 있고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너무 갈려요. 그래서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믿을 수 있는 펀드 이런 것들을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체계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다리 건너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다른 펀드를 가져와서 팔리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 펀드에서 또 수수료를 떼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 장기적인 인덱스 펀드에
그냥 묻어두는 관점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을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 상품을 쓰게 되면 인덱스 펀드에다 레버리지 쓰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인버스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안 나도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같은 상품은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돈을 깨먹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펀드를 운영을 해야 된다. 해외 투자를 할 때.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패시브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국 인덱스 펀드를 섞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미국 증시는 비싸고, 저는 이제 일본 증시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본이 장기적으로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보면 기축통화로 속하는 데가 미국, 일본이니까 거의 환율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보다 일본에다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이, 그러니까 해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100%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한 이 해지에 집중을 했을 때 요렇게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리스크가 있는 국가의 인덱스 펀드를 공략하자.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없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사의 성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사들도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수수료 따먹기만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좀 공부를 해서 이런 패시브 투자를 섞어주면 내 자산 건전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볼 때 좋아 보이는 글로벌 투자처는 저는 일단 그리스 되게 좋아 보여요. 여기다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스는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 만나고 뭐하고 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컸던 국가죠.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상승률 1위였습니다. 그리스가 1위였고 미국이 2등인가 뭐 그랬고 중국이 3등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뭐 이거 터지면서 10% 폭락을 했어요, 지수가.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은 또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GDP에서 삼성이, 예를 들어 삼성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된대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만 보면 야 이거 높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랑 또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트남 펀드를 섞어주면 해지의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 펀드도 좋아 보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큰데 중국이 망할 거냐를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항상 리스크가 있으면 자산 가치가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자산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또 미국에 어떤 리스크가 있게 되면 미국 자산을 모아가고, 유럽에 리스크가 생기면 유럽 자산을 모아가고, 이런 관점으로 펀드도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펴주게 되면 자산 건전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 회원분들도 지금은 이제 뭐 규모도 작고 여력도 안 되고 지금 제 인건비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리딩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도 좀 오래된 회원분들과 함께 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준비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공부할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이게 할 수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스로 판단하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두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한 노력. 사실 투자는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액티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패시브 투자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해외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하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실질적으로 별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실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고, 자, 손실이 나게 되면 뭐 손실 보조는 안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패시브 투자를 이제 해외 투자에는 좀 직접적으로 섞어보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를 무조건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은. 왜 그래야 되냐면 정보 때문에 그래요. 액티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 2,00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이 중에 1,000개는 날려야 돼요. 자, 50%는 일단 날려야 되겠죠. 나머지 1,000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몇 개를 가져가든지 하는 거지, 상위, 좋아 보이는 기업을 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패시브 투자는 뭐예요? 자,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들 다 섞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뭐 상장 폐지되는 기업, 굉장히 안 좋은 기업, 뭐 요런 기업들, 돈도 못 벌고 주가가 엄청 비싼 기업, 요런 것들도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지수 수익률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는. 지수 평균을 내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기업만 추려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액티브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근데 간접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걸 운영할 때는 우리나라 투자를 해도 액티브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증권사라든가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갖고 상품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뭐 매매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드를 운영하는데 액티브 펀드를 가입을 하면 오히려 아까 패시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가격과 기업 가치가 이꼬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있을 거고 투자하기 안 좋은 기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빼고 요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액티브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때는 공부를 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고, 간접적으로 펀드를 운영을 할 때는 이제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액티브 투자가 그래 뭐냐를 보면 펀드 매니저 등 전문가가 개별 종목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해갖고 선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이다. 이거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아무튼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다. 패시브 상품에 비해 운용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히 종목을 따로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수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지수 평균만 취하면 되니까 운용, 예를 들어 수수료 같은 게 많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 운영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자,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수에다 투자하는 거를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그러고, 이거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 패시브 투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액티브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직접 투자하는 건 다 액티브 투자죠. 근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액티브 투자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펀드를 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국내 펀드를 운영하면 이것도 국내도 펀드를 운영하려면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패시브 투자를 하면 뭐 10년 동안 지수가 그대로 있었다 그래갖고 수익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물론 이것도 이제 20년 30년 넘어가면 무조건 패시브 투자는 마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버블 국면에 진입을 하면 패시브 투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액티브 투자는 이제 펀드 운용보다 공부해서 직접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수료도 비싸고, 사실 라임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모럴 해저드가 판칩니다. 우리나라 무슨 뭐 DLF 사태라든가 이거 그러니까 뭐 노인네들한테 파생상품 판 거잖아요. 라임 사태도 파생상품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수수료 따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왜 이 리스크 있는 자산을 갖고 이제 수수료 따먹기를 했을까요? 수익률이 높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수익률 딱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덤비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펀드들은 이런 신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펀드에서 신뢰가 있는 펀드는 졸리 대표 펀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것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다른 펀드들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하면 뭐 수수료도 따로 떼주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운용을 잘하는 데들은 다 개인 고객들, 갖춰져 있는 고객들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증권사에다가 막 뿌려갖고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펀드 운영을 하려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5년, 10년 이상 데이터가 구축된 펀드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워런 버핏처럼, 뭐 졸리 대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본 그 사람의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봐야 뭐 믿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내 자산도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구축된 펀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거의 없어요, 이런 펀드가. 그래서 액티브 투자는 직접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지수 승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수에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 거고, 국내 투자를 할 때는 액티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키워보자. 쉽게 얘기를 하면 지수 수익률보다 이기는 건 뭐예요? 지수는 평균이잖아요. 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는 게 지수예요. 그쵸?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액티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걸러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수 패시브 투자를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이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자,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기업 중 안 좋아 보이는 1,000개만 덜어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이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패시브 투자를 섞어서 해외 다른 국가들이나 채권을 섞어보는 그런 관점에 해지용 투자를 할 때 패시브 투자가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패시브 투자는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세금 때문이고요. 세금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해외 인덱스 펀드를 운용사 찾아서 이런 것들을 내 자산 규모에 맞게 어떻게 쪼개갖고 해보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액티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해외 투자를 액티브 투자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굉장히, 지금은 그래도 과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정보를 이제 우리가 획득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브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국내 주식이 유리하다. 근데 이제 국내라는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 그럼 액티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수 수익률이 이겨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놓고 보면 무조건 지수 수익률보다 내 계좌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들었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죠. 뭐 6개월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테마라든가 버블장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5년이 이제 액티브 펀드를 들었는데 3년, 5년이 만약에 지수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헤지 펀드들 보면 헤지 펀드들의 95% 이상이 액티브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이 헤지 펀드 95%가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사의 성과가, 운영사가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액티브 펀드를 가입하려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진짜 공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관점인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 액티브와 패시브에 대한 이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